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인권보호 조치 이런 제목으로 국민의힘으로 백상 기자님 발제하셨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백상 기자입니다. 저희 신문에 또 이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나오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민주사회는 그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성적 토론을 중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나치, 일본 군국주의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비민주사회, 독재사회, 전체주의, 봉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독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역처럼 보장받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간 성행위고, 동성간 성행위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에이즈 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분들의 성행위 패턴이 에이즈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과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유행을 한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성 간 성행위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조차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즉 이렇듯 99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내 에이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국내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하고,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단체인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도 똑같이 국내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한쪽에서는 특정 질병이 특정 그룹에 의해서 확산되고 전염되고 이런 폐해가 크다고 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한쪽에서는 언론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일반 단체도 아니고 국가기관, 국가보건을 총책임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왜 국가기관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들의 연합단체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기자협회는 왜 이 사실을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99쪽 하단에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다른 여러 조항, 좋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앞서 밝히셨듯이 8장에서 왜 동성간 성행위자를 성적 소수자라는 한국 사회에서 국어사전에조차 등장하지 않는 해괴한 용어를 써가면서 왜 보호를 하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수의 법학자와 법조인의 지적대로 차별금지법처럼 특정 정파가 비판을 차단하고 싶은 표현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 언론에서 말입니다.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헌법적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의 법칙에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즉
국가 전복행위, 포르노, 아동 포르노를 전국적으로 유포시키자는 정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의 원칙에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 특히 국민일보 종교국 기자의 표현의 자유를 절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헌법적 가치를 왜 그런데 인권보도준칙이라는 하위 변명에도 포함되지도 않는 느슨한 MOU 조항으로 규제를 하려는 것입니까? 백쪽 중반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고도로 명확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해악이 아주 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100% 입증된 경우에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제한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엉성한 보도준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언론인들이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최고의 본질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죄송합니다만 교만하게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언론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두텁게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비판이 왜 그렇게 두텁게 보장되는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첩돼서 훨씬 더 두텁게 보장받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중첩돼서 아주 두텁게 보장받는, 매우 두텁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텁게 보장되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적인 보건적인 의료 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하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왜 막으려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지닌 의견 표현이, 그리고 그런 행위가 과연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건전한 종교 기능에 위배라도 되는 것입니까? 101쪽 중반부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만약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한 기사, 에이즈와 남성간 성행위자의 긴밀한 상관성을 기사화하고 여러분처럼 유튜브를 통해 방송으로 송출했을 경우 동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곧바로 혐오 표현 기사, 혐오 표현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놓은,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어놓은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말입니다. 101쪽 하단에 있습니다. 법률과 같은 준칙은 보호, 프로텍트,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하철 내 임산부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산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 핑크색 좌석이. 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국가의 출산율을 더욱더 높이겠다는 촉진의 기능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국가인권보도준칙,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보도준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차단해요. 보호하는 기능이죠. 프로텍트의 기능이 있고 동성간 성행위를 촉진하는 기능이 그 조항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라는 국가기관과 한국기자협회라는 영향력 있는 단체가 나서서 표현을 검열, 억압하고 특정 성행위를 촉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2쪽 넘어가겠습니다. 중반부입니다. 만약 특정 집단을 옹호하고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성격이 짙은 인권보도준칙이 언론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위축 효과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을 위해서 실제 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노조가 제가 썼던 기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국민일보의 사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한번 받으면 과연 언론인이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회와 한국기자협회는 표현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논리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이 규정을 만들면서 이 규정이 가져올 해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 대다수의 보좌관들이 성적 지향이 초창기만 해도 성적 갖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적 소수자, 혐오, 차별금지 이런 말장난을 갖고 자꾸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반드시 발생해야 됩니다. 그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해악은 어떤 행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성 간 성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에이즈 확산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103쪽 중반부입니다. 무엇보다 인권보도준칙은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윤리에 반하는 세력들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특정 성향, 특정 정파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보도준칙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권보도준칙으로 기독교인 언론인의 양심과 사상, 신앙, 표현, 언론의 자유를 정말 제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갖고 있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헌법적 가치를 논증해 보십시오. 그럼 저도 논박하겠습니다. 이런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자신의 권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제 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저도 논박을 하겠습니다. 이런 논증의 자리 없이 비겁하게 2011년 MOU 형태로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언론보도준칙은요. 비겁한 야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3쪽 하단에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소위 성적 소수자, 성적 지향 조항에 포섭돼 보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텍트와 프로모션의 두 가지 기능에 의해서 보호되고 조장됩니다. 성적 취향에 불과한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으로 보장됩니다.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 찍습니다. 차별 표현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언론인이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만 다 들어야 되는 오른손잡이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왼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기 검열에 들어갑니다. 비판이 불가능한 특권층을 이 조항이 양산해내겠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특권층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법률 같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조항을 앞세워서 특권층을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3쪽 마지막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헌법 질서나 도덕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특징입니다. 특히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그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명확성마저 결여돼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그 중에서도 언론인,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